안녕하세요. 스타트레이딩입니다. 여성들이 선택한 차 탑 10, 그 중에 1위는 제목이 나와 있죠. 바로 티볼리가 차지했습니다. 왜 다 티볼리를 그렇게 선택을 했을까? 그걸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탑 10 순위까지. 2019년 상반기 신차를 구매한 개인 소비자 중 여성의 비율이 28.9%, 15만 8,133대를 여성 소비자가 구매를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티볼리는 여성 소비자 비율이 무려 63.5%. 대단한 수치죠. 쌍용 자동차를 먹여 살렸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티볼리, 어떠한 장점들이 있고 어떠한 특징들이 있길래 그렇게 여성분들이 제꼈을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티볼리는 세 가지 모델로 출시가 됐습니다. 하나가 티볼리, 티볼리 에어, 그리고 티볼리 아머까지. 주력 모델이라고 할 수 있죠. 티볼리와 티볼리 에어. 티볼리는 가격이 1670만원부터 2535만원까지, 1500cc 가솔린 엔진, 1600cc 디젤 엔진으로 출시가 되고 있고요. 연비는 10.2km에서 14.5km. 티볼리 에어는 가격이 1963만원부터 2483만원까지, 1600cc 가솔린 디젤 엔진으로 출시가 되고 있고요. 연비는 10km에서 15km. 전장을 한번 살펴볼까요? 티볼리는 4225, 여성분들이 부담을 갖지 않기에 딱 좋은 사이즈죠. 그리고 조금 더 길게 나왔습니다. 티볼리 에어 4400, 17.5cm 차이가 나는데 자동차 전장에 있어서 17.5cm는 상당히 큰 차이죠. 중형차와 대형차 혹은 소형차와 중형차를 나눌 수 있을 만한 차이입니다. 전폭 1810, 1795. 오히려 에어가 폭은 조금 더 짧습니다. 대신에 전고가 높아졌죠. 1635. 티볼리는 1615. 축간거리를 보게 되면 2600, 2600 동일합니다.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디자인적으로 C필러 부분이죠. 티볼리 에어 같은 경우는 C필러에서 한 칸 더 나왔고요. 티볼리는 C필러에서 끝납니다. 바로 이 정도 공간이 더 길어진 거죠. 축간거리는 그대로 두고 이 뒷공간이 늘어나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실내 공간 면에서 또 트렁크 공간 면에서 훨씬 더 여유감이 작용이 됐습니다. 디자인적인 측면, 아마도 이런 부분들이 여성분들에게 많이 어필이 된 것 같습니다. 상당히 전반적으로 유니크한 디자인이죠. 이런 식의 차가 국내 차에는 사실 없었습니다. BMW 미니라든지 요즘 나오고 있는 푸조의 3008, 요 정도 급들의 SUV가 내지는 승용차가 약간 어떤 여성들의 구매욕을 자극시킬 만한 디자인들, 이런 요소들을 갖고 있었고요. 티볼리를 기점으로 현대 기아에서도 소형 SUV 내지는 중소형급 SUV에 많은 투자와 또 신차들이 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판매 대수 11,202대, 상당히 많이 팔렸죠. SUV 내지는 승용차 할 거 없이 여성들의 구매가 이제 자동차 시장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가격은 1678에서 2535. 자, 디자인적인 측면, 전면부 디자인 생각보다 제가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뒷 디자인, 이 부분은 2020년형 나오는 부분과 비교를 하면서 얘기를 드릴 텐데 어딘가 2% 부족해 보이지만 아주 배드하지는 않은 상황. 베뉴도 약간 이런 식의 디자인으로 나왔죠. 이번에 출시된 전면부 디자인이 이제는 남성분들까지도 타겟팅을 하는지 조금 더 날렵해지고 내지는 조금 더 남성적인 이미지가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 차, 실내 디자인도 매우 중요하죠. 여성분들이 차를 선택할 때 과연 토크, 마력 내지는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전륜 서스펜션, 맥퍼슨 스트럿, 후륜은 토션빔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단 변속기어, 이런 거 알고 타실까요?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디자인적인 요소, 그리고 가격적인 측면, 그리고 이런 가격 대비 옵션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 그래서 가장 큰 비중을 보게 되면 가격과 실내외 디자인이 아닐까 싶어요. 티볼리 같은 경우는 계기판 디자인이 상당히 인상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뒤에서 보여드릴 거고요. 실내, 내부 인테리어 그냥 깔끔한 편이죠. 뭐 아주 특이점을 찾는다라고 하면 이런 어떤 버튼의 색깔, 그리고 투톤 컬러로 적용되는 어떤 부분들, 대시보드 이런 어떤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뒷열, 2열에서도 암페가 시야 확보가 비교적 잘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마도 시트 포지션이 조금 더 앞좌석보다 높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뒷좌석에 사람이 타더라도 아주 좁지 않은 느낌? 그런 부분들, 이것저것 꼼꼼하게 따지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까지도 뭐 20대, 30대 할 것 없이 여성분들에게 많은 어떤 어필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쌍용 자동차에서 신의 한 수를 둔 부분이 외관적인 디자인 외에도 실내에 있어서 이런 어떤 계기판, 그리고 대시보드의 어떤 색깔 부분, 또 주요 버튼들의 색깔, 이런 욕구들이 제 주변은 그렇더라고요. 어떤 차를 살 때 뭐 성능을 갖다가 보시는 여성분들도 있겠지만은 성능이야 다 거기서 거긴 것 같으니까 차량의 사이즈, 그리고 가격, 가장 중요한 부분이 디자인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티볼리의 계기판입니다. 이렇게 6가지 색상으로 구현해낼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운전할 때 어떻게 보면 차에 대한 만족감을 불러일으키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전 리뷰에서도 그랜저 아이즈와 K7 비교를 해드렸던 적이 있는데 결국 K7이 그랜저 아이즈보다 못한 부분은 없거든요. 근데 젊은 분들에게 어필이 될 만한 어떤 디자인, 이제 그런 쪽에서 마이너스 요소가 되지 않았나. 티볼리가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코나나 스토닉이 출시가 됐었지만 티볼리를 따라잡지 못했던 것, 뭐 그런 부분들이 아마도 이런 디자인적인 요소, 물론 전체 판매 순위에 있어서는 코나가 올라왔습니다. 티볼리는 오히려 순위에 못 들었고요. 근데 여성분들에게만큼은 뭐 압도적인 1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실내 인테리어에 있어서 아랫부분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USB, HDMI, 그리고 12V 전원을 꼽는 곳, 그리고 기어 노브 방식으로 되어 있으면서 이렇게 꺾여 내려오는, 요즘 나오는 차든지 일자시킨 게 많죠. 그리고 매뉴얼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위아래 버튼을 눌러가지고 기어 변속이 가능한 상황인 것처럼 보이고요. 자, 이번에 출시된 2020년형 티볼리 과연 어떤 모습인지, 지금 실내는 2019년형으로 기준을 했습니다. 자, 좌측이 2019년형, 우측이 2020년형입니다. 어떤 부분들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까? 뭐 다들 잘 아시죠? 주로 많이 바꾸는 부분이 헤드라이트의 어떤 곡선이라든지 뭐 LED 적용 여부일 테고요. 그 다음에 라디에이터 그릴, 그리고 안개등 부분. 이제 이런 게 페이스리프트나 뭐 2020년형, 그러니까 내년형 나올 때 변경사항이 되죠. 가장 많은 변화가 있다라고 하면 바로 이제 안개등이겠죠. 전면부에서는. 그리고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백미러가 이제 투톤 컬러로 적용이 되면서 이런 형식으로 갖춰져 있고요. 거의 뭐 동일한 모습. 뒤태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전면부만큼이나 뒷 디자인이 상당히 이 차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중요한 몫을 하죠. 앞은 잘 나왔는데 뒤가 못 나온 차, 혹은 뒤가 너무 멋있게 나왔는데 앞이 잘 안 나온 차. 티볼리는 어떤 종류에 속할까? 앞은 비교적 잘 나온 것 같고요. 뒷 디자인이 뭔가 2% 부족한 듯 보였으나 전반적인 디자인상에서 그렇게 나쁘진 않다, 이런 느낌이 든 것 같습니다. 배뉴도 약간 이런 어떤 각진 모습의 테일램프를 적용을 시켰고요. 가장 달라진 부분은 이 부분이 이렇게 LED 적용이 됐다라는 거. 그래서 뭐 디자인적으로 크게 변화는 없지만 이런 디자인, 그리고 뒤에 댐퍼 부분,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올라와 있고요. 여기는 이렇게 아래로 내려와 있죠.
이런 부분들이 바뀌어진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 11,202대가 팔렸습니다. 이 부분은 여성 기준입니다. 여성 기준으로 했을 때 상반기에 11,202대가 등록. 자, 다음에는 각 SUV의 비교와 함께 과연 상반기의 탑10 순위에는 어떤 차들이 들어갔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티볼리 선택하실 때 다른 차들, 경쟁차들과 비교를 하시죠. 다른 부분보다는 그냥 기본적인 디자인이나 사이즈 정도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티볼리고요. 그리고 티볼리 에어 425, 4400, 현대 코나도 이쁘게 나왔죠. 조금은 날렵한 듯한 이미지, 그래서 남성분들에게도 어필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장 4160, 그리고 상당히 인기를 또 끌었던 차죠. QM3 4125. 이번에 출시된 차입니다. 기아 셀토스, 현대 베뉴. 기아 셀토스의 전장은 4375. 비교적 2급에서는 긴 편에 속하고요. 베뉴 전장은 가장 짧습니다. 완전 나온족이라는 표현을 쓰죠. 혼자 타고 다녀라 내지는 커플 정도 타는 그런 어떤 소형 SUV 4040. 숫자가 사형이네요. 자, 전폭 1810, 1795, 1800, 1800, 1780, 1770. 그리고 축구 한번 보겠습니다. 휠베이스죠. 2600, 2600, 2630, 2600, 2605, 2520. 축간거리는 거의 비슷비슷하죠. 티볼리가 길이 대비는 비교적 괜찮게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QM3가 그러네요. 전장은 짧은데 축간거리가 4605. 대망의 한국 여성들이 뽑은 차 탑10입니다. 좌측에 1위 티볼리, 2위 아반떼, 3위 그랜저, 4위 모닝, 5위 코나, K3, 산타페, 소나타, 스파크, 투싼 차지했습니다. 그 중에서 티볼리, 코나, 산타페, 투싼 SUV 모델이 4가지가 들어갔고요. 나머지는 승용차였습니다. 참고적으로 6월 국산차 탑10 이거는 전체 순위입니다. 남성, 여성 다 합쳐서 6월 같은 경우에는 소나타가 1위, 산타페 2위, 그랜저 3위, 4위 카니발, 5위 아반떼, 6위 소렌토, 7위 K3, 8위 코나, 9위 모닝, 10위 레이가 차지했습니다. 보게 되면 코나 이 부분에서 이 정도 올라오는데 어느 정도 기여를 한 것 같죠. 티볼리만큼은 아니더라도 코나가 맹추격 중에 있습니다. 전체 순위에서는 코나가 들어가 있지만 티볼리는 빠져 있네요. 즉 여성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뽑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2020년형 티볼리 옵션 사양들이 대거 적용이 되긴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가격이죠. 그래서 매뉴얼 가격이 1678만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스틱이란 얘기죠. 그리고 오토매틱은 1838만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조금 들어간 옵션이 2000, 그 다음에 2193, 2355. 옵션 사양은 잠시 뒤에 살펴보고요. 공통적인 부분은 뭐가 들어가 있느냐? 지금 가솔린 모델 기준입니다. 맥퍼슨 스트럿, 토션빔 서스펜션. 이제 승차감에서 중요하다고 하죠. 그래서 뒤에는 토션빔이 들어가 있고요. 이 정도는 넣어야 기본적으로 스마트키 시스템, 오토라이트 컨트롤, 우적 감지 와이퍼 이게 뭔지도 모르는 여성분들도 계시죠. 근데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차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1열, 열선, 시트, 그리고 핸들의 열선 이 정도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그쵸? 그리고 티볼리의 또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죠. 좀 단조로운 느낌이 있지만 데이라이트가 이렇게 1열로 들어가는 거 지금 이 옵션을 갖다가 선택을 해야 트림을 선택해야 이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한번 또 잡아 드릴 거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잠깐 스탑을 해 놓으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딥 컨트롤 패키지, 딥 컨트롤 패키지 2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반자율 주행 옵션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앞차를 따라가는 기능만 빠져 있고요. 나머지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가격이 딥 컨트롤 패키지 2죠. 예, 85만원. 이 쌍용차의 장점은 이 옵션 하는 가격이 현대나 기아차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요. 스피닝 휠캡 6만원이고요. 스포츠 페달 28,000원. 그리고 이 부분 해놓으면 참 이쁘죠. 도어 스팔 램프, 문 열었을 때 라이트가 비치는 부분, 그리고 문 열었을 때 이 도어 스커프 부분에 불이 들어오는 거, 이게 19만원. 그래서 디자인적인 요소를 중요시 생각한다는 분은 뭐 이 정도만 해도 조금은 다른 느낌, 차를 또 탈 때마다 이런 어떤 옵션 때문에 뭐 기분이 좋아질 수 있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ECM 룸미러랑 ETCS 이제 이런 부분들은 하이패스 패키지로 넣으면 가능하니까 25만원이네요. 하나 정도는 추가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티볼리 실내 디자인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이제 등이고요. 그 다음에 선글라스 케이스, 그리고 이제 하이패스가 적용된 룸미러, ECM 룸미러랑 같이 적용이 되는 거겠죠. 뭐 25만원을 추가해야. 헤드라이트 조절하는 게 여기 달려있네요. 우프, 이제 오토, 뭐 하향등, 상향등일 테고요. 그 다음에 안개등을 껐다 켰다 하는 부분. 그리고 이 옵션이라기보다는 이제 기본 장착되는 부분인데, 비상 깜빡이를 이렇게 이쪽에서 넣을 수 있게끔 한 건 생각보다 좋은 아이디어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래도 도심에서 운전하다 보면 다른 운전자에게 미안해질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모 수입차 중에 한 차종은 비상 깜빡이가 저 오른쪽 아래 달려 있는 차도 있습니다. 근데 얘는 여기도 달려 있고요, 센터 페시아에도 달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괜찮은 아이디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대시보드 부분에 글로우 박스 부분, 지금 이거는 아마도 티볼리 에어 같아요. 그리고 뭐 시트 색깔을 레드로 하실 분들도 계시겠죠, 여자분들이라고 하면. 그래서 탔을 때 요즘은 블랙 시트보다는 뭐 브라운이나 내지는 어떤 이런 색상 있는 시트가 유행을 하는 것 같고, 또 탔을 때도 느낌이 조금 더 뭔가 상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적재 공간, 트렁크 위에 이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막을 쳐가지고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이걸 갖다가 치우고 이런 식으로 높게 좀 짐을 갖다가 실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SUV의 가장 뭐 큰 특징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일단 이제 뒷좌석이 기본적으로 폴딩 접어지기 때문에 좀 많은 짐, 큰 짐도 안에까지 실을 수가 있고, 그리고 허리를 많이 숙이지 않아도 짐을 좀 꺼내고 내리기가 좀 편하다는 부분. 물론 운전석 시야도 조금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일반 승용차보다는 여성분들이 운전할 때 조금 더 선호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키가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고 있고요. 티볼리에 들어가는 엔진이었습니다. 그동안 인기를 많이 끌어왔는데 정말 이제 많은 경쟁차들이 생겼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옵션들, 안전거리 경보, 차선 유지 시스템, 스마트 하이빔, 긴급제동 보조 시스템 등등, 이제 이런 어떤 것들도 요즘은 소형이든 중형이든 적용을 시키고 있는 추세고요. 물론 문제는 이제 금액이겠죠. 아무래도 이것저것 넣다 보면 말이 1838만원이 엔트리지만 어느 정도 옵션을 넣게 되면 2000, 여기에 뭐 하나 추가하고 나면 2100, 2200, 이런 식으로 금액이 좀 올라가죠. 그러다 보니까 뭐 부담은 조금 되겠지만 나만의 또 어떤 디자인, 또 옵션, 이런 걸 또 하는 게 추세다 보니까 쌍용차에서도 다양한 옵션들을 적용시켜서 티볼리를 출시시켰습니다. 이렇게 어마무시한 경쟁 차종들이 속속들이 등장을 하고 있죠. 티볼리도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 되겠죠. 뭐 베뉴 같은지 이런 차들 보게 되면 상당히 여성의 어떤 취향을 조금은 저격할 만한 디자인적 요소를 가미하지 않았나 물론 싶습니다. 그래서 티볼리도 앞으로 또 다양하게 발전을 해 나갈 것 같고요. 어쨌든
상반기에 여성들이 가장 많이 산 차, 판매된 차 1위인 티볼리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